반갑습니다. 해변입니다. 오늘은 이제 빗석가래 현치도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번 시간 설명드린 평석가래는 이제 물매가 없기 때문에 석가래 이제 유형의 특징을 모두 설명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빗석가래 현치도를 그리면서 물매와 걸침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바꿨습니다. 요 보시는 화면이 이제 오늘 설명할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제 빗석가래 현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빗석가래지만 추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석가래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네 가지 형태의 빗석가래 현치도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두 번째 보시면 물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을 기준으로 작도한다. 말이 좀 어렵죠. 실제로 근데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요. 실제로 석가래 유형에 대한 현치도는 모두 두 번째 방법으로 작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능사의 경우에는 이제 석가래 유형은 작도법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좀 다른 내용인데 물론 모두 다 토상도법을 이용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섭외하는 이유는 이 현치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를 자세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이제 현치도에 대한 그러니까 토상도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현치도를 작성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특히 기능사 같은 경우는. 근데 소개하는 이유는 요 2번 평면도, 측면도, 저면도 이것을 확연하게 구분시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저면도를 이용해서 이 걸침턱을 이제 구분하는 측면도에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현치도 용어 있죠. 현치도 용어는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것보다 약간 많아졌어요. 아주 요 절단점에서 물매선까지 있는데 요 내용은 현치도를 이제 작도할 요 네 가지 경우를 작도하면서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제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 박공 지붕틀이 있습니다. 박공 지붕틀이 있고 빗석가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 빗석가래를 이용해서 이제 현치도를 작성할 겁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맨 위에 마룻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빗석가래가 있고 빗석가래가 두께가 30에 너비가 60이죠. 이 너비는 현치도를 그릴 때 상단선, 하단선을 그릴 때 필요하니까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석가래 끝을 보면 처마가 있죠. 처마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면도를 보면 이 지붕틀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도리 상단면에서 350 정도. 요 정도 정보만 확인하시면 뭐 분석은 다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처마의 위치가 이렇게 석가래 끝이라는 걸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석가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석가래는 이제 물매로 이제 가공되기 전에 원래 각재일 때 모습인데요. 왼쪽 면을 보시면, 오른쪽 면을 보시면, 이 오른쪽 상단면이 지붕 물매하고 딱 일치를 하죠. 근데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 면은 지붕면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물매에 맞게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요 아랫부분, 꼬리를 보시면, 평면도를 보면, 오른쪽 선은 처마하고 딱 만나죠. 근데 왼쪽 선은 처마보다 길어요. 그래서 꼬리 부분이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확대를 해보면 요 위에서 처마로 잘리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처마로 잘리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보면 이 잘리는 선이 점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처마 절단 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측면도에서 봤을 땐 선이니까 처마로 잘리는 선이에요. 처마 절단선. 그 다음에 요건 도리 상단면인데요. 도리 상단면인데 측면도에서 보면 기준선이죠. 기준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처마로 잘리는 선하고
그러니까 도리 상단선, 도리 상단면 기준선과 만나는 요 점이 이 지붕 물매로 잘리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매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명칭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화면인데 명칭을 이제 붙여서 놨습니다. 가지고 요 처마로 잘리는 선을 위에서 보면 평면도에서 보면 절단점이죠. 처마로 잘린다 해서 처마 절단점. 측면도에서 보면 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마로 잘린 선이라서 처마 절단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요 기준선, 그죠? 기준면, 도리 상단면 같은 말이죠. 아주 기준선과 이 처마 절단선이 만나는 곳이 물매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항상 그래서 처마에서 찾아요. 처마. 처마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물매점을 찾는 그 위치가 바로 처마예요. 그래서 처마를 먼저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물매점이 찾아지면 각재 상단선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리면 이게 물매선이고, 결국에는 이걸 잘려지면 요 물매면이 지붕면하고 딱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실제로 공간상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이 평면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스케치북 요도 이제 3D죠. 3차원으로 보면 비교적 쉬운데 요걸 다시 또 도면으로 작성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자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물매선을 그리는 방법이 빗석가래, 추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기능사에 있는 모든 빗석가래와 추녀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물매선을 그립니다. 석가래가 이제 물매로 가공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요. 각재 일대하고 차이점이 끝이, 그죠? 왼쪽에 이 꼬리 끝이 잘리가 없죠. 그래서 평면도를 이렇게 보면, 평면도에서 물매로 가공되는 쪽을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이 90도보다 크죠. 90도면은 이제 평석가래가 돼서 물매 가공이 없는데, 여기 보면 이 처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누워 있죠. 회전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해가지고 90도보다 큰 쪽, 즉 오른쪽이 여기서는 이제 물매로 가공되지 않는 면이 되고요. 90도보다 작은 저 왼쪽 면이 물매로 가공됩니다. 그래서 평면도상으로만 봐도 어느 쪽이 이제 물매로 가공되는지 구분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현치도를 작성할 때 이렇게 물매로 가공되지 않는, 이제 지금 요 석가래는 빗석가래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현치도를 작성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혼란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빗석가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물매로 가공되지 않는 선을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물매와 관련된 내용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이 빗석가래의 현치도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평면도가 일단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고요. 이걸 치수를 보면 이전에 봤던, 그죠? 치수가 나오죠. 평면도 치수가 나오는데요. 사실 치수는 여기서는 뭐 큰 의미는 없죠. 일단 요 각재가 30 곱하기 두께 30에 너비 60이다. 뭐 이 정도면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의 높이가 350이다. 뭐 이 정도면 돼요. 이 빗석가래의 꼭지점은 여기죠. 여기인데 이 점의 높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죠? 이 마룻대 만나는, 그죠? 마룻대 높이를 알고 있는 선, 그죠? 요 선을 만나면 요 점이 바로 이 점의 높이가 350이 되죠. 그래가지고 요 점을 기준점이라고 하고요. 기준점하고 이 부재의 꼭지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요거를 이제 처음에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투상도법의 개념으로 그릴 건데요. 이 부재의 실제 길이를 알고 있는 것은 측면이죠.
그래가지고 이 측면하고 나란한 평행한 투상면을 둡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죠? 한 이렇게 멀리 떨어진 투상면 하나 두고요. 투상면은 기준면이죠. 기준면이라는 것은 그 측면도에서 높이의 기준이 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제로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 상단선을 긋기 위해서는 이 가장 높은 기준점하고 그다음에 꼬리 끝점이죠. 꼬리점을 일단 이 기준선에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90도로 이렇게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점이 여기죠. 오른쪽 끝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하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상단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가지고 높이가 350에서 꼬리점까지 그리면 이게 상단선이죠. 그 다음에 너비가 60이니까 60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딱 그리면 1차적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이 그려져요. 방금 이제 하단선을 그려지면 이 기준선과 하단선이 만나는 게 턱점이죠. 턱점은 저면도를 그릴 수 있는 그 위치죠. 그래가지고 석점을 딱 지면 저면도는 평면도 밑에서 본 도면이라서 여기서는 그려질 수가 없죠. 평면도로 가야 돼요. 평면도를 보면 이 선에서 수직으로 딱 그리면 이게 저면도예요. 요까지 걸침턱 도리와 만나서 잘리는 끝까지가 요게 이제 저면도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저면도가 그려지면 사실 현지도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절단점을 찾아서 수직으로 투사하면 돼요. 아주 절단점이 어디 있냐면 머리부에 두 개가 있어요. 꼭지점이 하고 그다음에 좌측선 잘리는 점이죠. 그 다음에 걸침턱에서 도리와 잘리는 게 두 개예요. 하나, 두 개. 꼬리가 잘리죠. 꼬리도 두 개인데 처음에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만 그리면 되죠. 가지고 절단선이 총 6개죠. 하나 밑 꼬리에 두 개, 걸침턱에 두 개, 머리에 두 개. 절단선이 그려지면 현지도가 끝입니다. 가지고 요 꼬리의 왼쪽 선 처마로 잘렸죠. 그래서 처마 절단선이라고 그러고요. 처마 절단선하고 그죠? 요 처마 절단선하고 그다음에 이 현지도의 기준선 그죠? 기준선이 만나는 점이 물매점이죠. 그래가지고 이 상단선과 평행하게 그리면 물매선이 그려져요. 보시다시피 현지도가 아주 빠르게 그려졌는데요.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주석을 첨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요 기존에 있던 거를 일단 제가 지우고요. 요게 이제 바로 내가 빠르게 그린 그 현지도인데요.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빗석가래의 실제 길이를 알 수 있는 곳은 측면이죠. 측면도와 평행하게. 여기서는 우측선이든 좌측선이 상관이 없어요. 이 면에, 측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요. 이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가까이도 좋고 멀리도 좋아요. 이 기준선이 이 기준선이란 말은 측면도에서 높이의 기준이죠. 도리의 상단면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의 높이가 350이니까 투사를 시켜요. 기준점하고 꼬리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끝점들이죠. 머리 쪽하고 꼬리의 가장 끝점이에요. 두 개를 투사를 시키면 이걸 이용해서 기준 높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단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건 기준점을 찾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점하고 꼬리점을 이용해서 이 기준면에 투사한 다음에 상단선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상단선을 그리는 거죠. 부재의 너비가 60이죠. 그래가지고 60만큼 띄어서 하단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단선을 그리면 기준선, 도리 상단면이죠. 기준선과 하단선이 만나는 점이 턱점이야. 턱점은 이 부재가 빗석가래 부재 하단면이죠. 하단면이 도리와 만나서 잘리는 시작점이에요. 그죠? 측면도에서는 점이지만 평면도에서는 선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하면 아까는 평면도에서 측면도로 투사됐지만 반대로 측면도에서
이 평면도로 투사가 돼요. 예, 턱점이 투사가 돼서 선으로 그려지고요. 지금 그려진 이 도면, 그죠? 빨갛게 된 요 걸친 면이 바로 저면도입니다. 왜냐하면 부재 위에서는 이 면이 안 보이죠. 밑에서 봤을 때 보여요. 그래서 저면도예요. 밑에서 보면 그게 이제 저면도가 되고요. 이 저면도가 그려져야, 그죠? 그래야 이제 모든 절단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머리에 두 개 잘리죠. 이쪽 평석거리와 만나서 잘립니다. 그 다음에 돌이죠. 도리와 잘린 점, 저면도 끝이죠. 저면의 끝이 도리와 잘린 점이에요. 그 다음에 꼬리에 두 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단선을 쭉 그리면 현치도가 완성이 돼요. 근데 현치도가 완성은 됐는데 문제는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걸침턱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그려져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이 상태로 만약에 지금 보이는 요 우측에 있는 현치도만 가지고 실제 각재를 만들어라 하면 못 만듭니다. 어느 부분이 실제로 잘리고 남는 부분인지 구분을 못 해요. 그러한 내용은 걸침턱의 내용하고 나머지 절단되는 점은 이 평면도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평면도, 모든 정보는 평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걸침턱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잘 보세요. 요 우측선, 좌측선을 부재의 하단면이라고 하고요. 하단면이 쭉 오다가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이 돌입니다. 돌이하고 만나서 여기서 잘려요. 그죠? 잘려서 어디까지 잘리냐면 돌이 바깥까지, 그죠? 바깥까지 잘려요. 그러면 여기 선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요 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히 잘리는 면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비스듬히 잘려요. 비스듬히,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잘리지 않는 면이에요.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잘려서 그 석갈의 하단면이 구멍이 뻥 뚫리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비스듬히 잘려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측면도를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죠. 턱점에서부터 꼬리점까지는 이 기준선이잖아요. 기준선 밑에 있는 부분이죠. 그죠? 돌이 하단에 있는 부위예요. 가지고 이 하단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잘리면 여기는 완전히 잘리니까, 그죠? 예, 구멍이 나는 부분이고, 요 사이, 그죠? 요 사이는 이렇게 비스듬히 잘리죠. 평면도에서 보면 비스듬히 잘려서 빗금을 쳐요. 제가 실기 실습 보면 걸침턱에 전부 다 빗금을 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비스듬히 잘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안 잘리고 살아남는 부분이죠. 그런데 비스듬히 잘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꼬리에 보면 비스듬히 잘리죠. 여기도 빗금을 쳐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잘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있어요. 머리도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리죠. 그래서 현치도에다 이렇게 빗금을 긋는 거예요. 머리를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이 잘리지 않는 선이죠. 물매로. 왼쪽은 물매로 잘린 선이에요. 그래서 머리 부분을 보면 상단선에서 물매선으로 이렇게 절단선을 그릴 수 있고요. 이 그려진 절단선이 실제로 평면도에서 요 절단선 보이시죠? 같은 절단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단선을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도면을, 측면들을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이후에 이제 먹금을 그릴 때 정확히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준선을 따로 놓고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그죠? 이 평면도상의 모든 점이 이 기준선상 이렇게 투사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기준선은 첫 화면을 가면 실제로 이 기준선은 투상면입니다. 투상면. 그러니까 투상면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우리가 현치도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투상면에 그려진 도면을 이렇게 펼치는 개념과 같습니다. 이런 게 펼친다는 것은 공간상에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평면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면도를 그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요렇게 그려지는 이 도면을 기준선을 이동해 가지고요, 요 평면도에 우측선이나 좌측선에 이렇게 중첩시켜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그릴 때는 요 기준선을 설정할 때 물매로 절단되지 않는 선을 이제 기준선으로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 그죠? 우측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이제 이런 측면도를 그립니다. 만약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물매로 잘리는 쪽으로 이제 기준선을 잡고 측면도를 그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리지 않은 쪽은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기준으로 왼쪽 선을 물매로 잘리는 선을 기준선을 잡으면 작도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 기준선이 우측선, 물매로 잘리지 않는 선으로 이동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도면하고 똑같은 도면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간결하게 보이죠. 실제로 기존에 있던 그림하고 얘를 중첩시켜 보면은요, 똑같죠.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요 도면이 이제 그려지는 순서도 똑같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실제 그리는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요것이 다시 이 기준선이, 지금 기준선이 우측선하고 이제 중첩되어 있죠. 이 기준선을 이 좌측 물매로 잘리는 쪽으로 이동되었으니 어떻게 이동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1차적으로 모든 좌측 우측석에 있는 점이 좌측으로 이렇게 투사된 이후에 그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형태 그대로, 그죠? 그대로 이렇게 이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왼쪽에 그려지는 이제 현추도를 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것도 똑같아요. 가지고 요건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표기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전에 도면, 그러니까 우측선을 기준으로 하는 도면하고 이렇게 하면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옮기면 똑같이 중첩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옮기면 이렇게, 그죠? 똑같이 중첩되죠? 네, 같습니다. 같은 도면이에요. 이것은 잠시 이제 어떻게 그려지나 보면, 첫 번째로 이 우측에 있는 모든 점이 이 좌측 기준선이죠. 지금은 이제 좌측선이지만 내가 이걸 기준선으로 잡았으니까 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투사가 되는 게 기준점이죠. 높이를 알고 있는 기준점이 투사가 돼요. 그럼 이 점이 높이가 350이 돼요. 그죠? 투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꼬리점, 부재의 맨 끝에 있는 꼬리점도 투사가 돼요. 이 두 점이 투사가 되어야 상단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의 작도법은 똑같아요. 여기서 350, 350이죠.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상단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선을 그리고 물매선을 그리죠. 물매선은 지금 그려진 이 좌측선 자체가 이제 물매로 잘린 선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물매선이 출발이 돼요. 마지막으로 저면도도 마찬가지죠. 하단선과 이 기준선이 만나는 것이 턱점이고, 턱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죠? 그리면 걸친 면을 그릴 수가 있죠. 저면도가 그려지고, 이 마지막으로 이 저면도가 그려지면 이 절단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단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처음에 봤던 그 도면하고 현추도가 같습니다. 좀 정리된 거죠.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왼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물매로 잘리는 선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물매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좀 복잡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은 순서가 이전의 방법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작도 순서,
기본 원리는 이것도 투상 노를 이용하는데 작도 순서가 조금 달려요. 그냥 다릅니다. 왜냐하면 왼쪽 선은 엄격히 말하면 물매선입니다. 물매선. 그죠? 좌측 면에 상단선은 물매선인데 이 물매선을 쭉 연장해서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룻대의 이 상단선이 이제 그 높이가 350이죠. 그래서 물매선을 연장해서 이 기준점을 찾아요. 이 기준점의 높이는 물매선의 높이입니다. 이 상단선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작도하는 거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좌측선, 요 좌측선을 이제 기준선으로 잡은 거죠. 좌측선, 좌측면을 기준선으로 잡고 여기서 연장해서 마룻대와 교점을 찾아요. 그 높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이 되죠. 그럼 여기서 350만큼 떨어진 측기점을 잡아요. 이건 이 방법은 똑같아요. 측기점에서 그죠? 바로 요 물매선의 이제 끝점을 잡는 거야. 그럼 이 그려진 이 선은 이 물매선입니다. 물매선. 왜냐하면 이게 좌측의 요 끝점은 천마로 잘린 물매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마 절단점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물매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측기점에서 이 천마 절단점까지 그린 이 선은 물매선이 돼요. 그러면 상단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상단선은 당연히 부재의 맨 끝점인 여기 있죠. 요걸 이용해야 되겠죠. 투사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투사를 시켜서 기준선과 만나는 점이 이제 상단선이 시작되는 점이에요. 상단선은 물매선하고 평행하니까 평행하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작도 순서가 기준점이 찾고 그 다음에 물매선이 먼저 그려지고 상단선, 하단선 그려져요. 나머지 방법 세 가지는 이렇게 기준점을 찾고 내가 또 그 다음에 상단선, 하단선, 물매선 이렇게 그려지죠. 요 물매가 위치가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물매선을 이제 기준점을 잡으면은 일단 이렇게 하단선이 그려지면 나머지 방법은 똑같죠. 마지막으로 기준선하고 하단선하고 만나는 점이 턱점이고, 그렇죠? 턱점에서 이제 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면도를 찾고요. 그 저면도가 그려지면 똑같습니다. 방법이 절단점을 찾아서 수직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절단선이 수직으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기준선의 수직으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은 투상면이고 투상선이 수직으로 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절단선이 실제로는 투상선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투상도법의 이 투상선이 현치도에서는 절단선으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적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하고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오른쪽 그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좌측선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 보시면 겹치니까 구분이 안 되죠. 보시면 뭔가 영문을 표기된 거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물매로 잘리지 않는 좌측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치도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전혀 어떤 표시가 안 나요. 어쨌든 이렇게 물매선을 이용해서 현치도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좌측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이게 이제 가장 흔히 실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측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얘를 이제 기준 높이를 찾기 위해서 연장을 해서 기준선과 교점을 찾아요. 기준점이죠. 여기서 300을 한 다음에 이 측기점에서 이 처마 끝점이죠. 처마 끝점까지 연결해서 요거를 부재 상단선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꼬리점이 아니고 물매점이 되는 거죠. 처마에 절단되는 물매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꼬리점으로 착각을 해서 상단선으로 해서 현치도를 작성해요. 60만큼 띄어서 하단선을 그리고 하단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면도를 찾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순서를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물매선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물매선인데 이 물매선을 상단선으로 바꿨기 때문에 물매선이 나올 수가 없죠. 보면 꼬리점, 실제 부재의 가장 긴 바깥에 있는 섬이 꼬리점인데 꼬리점이 지금 놀고 있죠. 하나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현치도가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이제 잘못 그리고 이제 인식을 못 합니다. 실제 조립하는 순간 이제 잘못된 거를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왼쪽 선, 그러니까 물매로 잘리는 쪽을 기준선으로 하면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하는 방법은 알고는 있지만 이제 기능사의 경우에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하지만 이렇게 물매선이죠. 물매선을 이용해서 하는 작도법, 요 순서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능사나 산업기사는 안 나오는데요. 현치도를 계속 공부하신다고 하면 요 방법이 사용돼요. 실제로 기능장 문제에 요 방법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죠? 투상도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멀리 띄어져서 하나, 그럼 기준선을 이렇게 좌측선, 우측선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나, 그죠? 전체는 다 똑같죠. 어떤 방법을 하나. 그러나 이제 제가 쓴 책에도 이렇게 물매로 잘리지 않는 선을 기준선으로, 그죠? 해서 현치도를 그리는 방법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요. 가장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작도법에는 왼쪽으로 그리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빠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는 그리지 않아요. 기능사에서는. 물론 이렇게 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에서 띄워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붙여서 합니다. 아주 붙여서 하는 방법이 세 가지죠. 물매로 잘리는, 안 잘리는 쪽을 기준선으로 하고, 물매로 잘리는 쪽은 두 가지 방법,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는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물매로 잘리지 않는 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실제로 현치도를 그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왜냐하면 이 작도라는 게 실제 그린다는 게 기능적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게 익혀지지 않으면요, 막상 그리려고 하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뭐 좀 축소된 도면을 만들어서, 그죠? 뭐 A4나 아니면은 뭐 그 도화지, 아니면 실제로 A0 사이즈에다 크게 그려도 좋아요. 왜냐면 크게 그리는 게 더 좋아요. 큰 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연습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요 세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은 차이점을 확연히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습을 하실 때 이 명칭들 있잖아요. 명칭들은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그 개념들이, 그 명칭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화면으로 가서요. 빗석가래의 현치도 네 가지 방법 설명했는데, 이제 가장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는 이제 투상도법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좌측면, 우측면, 평면도, 저면도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 방법이 써요. 그래서 요 물매로 영향을 받지 않는 선을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이 선을 찾아서 기준선으로 하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른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물매를 이용하는 방법,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실 여기서 빗석가래 내용이 끝나면은요, 현치도 영어가 다 끝나요.
가지고 오늘 뭐 절단점, 절단선, 그 다음에 뭐 첨화 절단점, 첨화 절단선, 물매점, 물매선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요약이죠. 현지도 용어에 대한 거 하고, 평고대. 평고대는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그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실제 이제 기능사 기출 문제를 보고 직접 이제 그려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평고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지도 용어하고 전체적인 내용, 지금까지 그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도 작도법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끝난 거예요. 실제 그 내용하고 전부 다 개념하고. 그래서 특히 오늘 그 그린 그 네 가지 도면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은 그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좀 막 서둘른 감이 있긴 한데요. 뭐 내용은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